예, 5월 3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무슨 서버 문제인지 업로드가 계속 안 돼가지고 이제 새로 하게 됐는데 아예 그냥 기존 파일 새벽에 했던 것보다 이제 파일을 갈아엎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새로 하게 됐습니다. 파월이 이제 금리 인상 배제한다라는 언급, 이게 이제 긍정적인 평가 나오면서 미증시는 올라갔고요. 양적 긴축 속도 조절한다. 다음에 재무부 바이백 시행한다. 이게 이제 금리를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되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됐고, 이제 우리 증시는 이제 어제 밸류업 정책이 공개가 됐는데 이제 일부는 실망, 또 일부는 뭐 괜찮다, 이어질 거다 이렇게 좀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죠. 그런데 밸류업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좀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 수급에 일부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환율이 진정됐다라는 점은 이제 긍정적인데, 연휴 앞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뭐 매수를 가동할지는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미증시는 올랐고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요 기술주들, 엔비디아, 아마존, 애플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반면에 뭐 에너지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 FMC 끝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파월의 발언이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됐다, 이런 주장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번에 금리나 시점이 늦춰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제 파월 발언을 비둘기적으로만 보는 시각도 있고, 반면에 어쨌든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가 좀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을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뭐 블랙록에서는 한편으로 보면 연준이 나중 되면 이게 너무 고금리가 이어지면 경제를 압박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 거고, 또 점차 데이터가 안정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인하가 될 거다. 그런데 어쨌든 시점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 같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목한 거는 이 다음인데,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긴축, 시장에서 제가 이제 삥 뜯어가는 걸로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뭐 진짜 삥 뜯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채권 쪽에서, 국채 쪽에서만 600억 달러씩 삥 뜯어가다가 이거를 250억 달러로 줄이니까 좀 숨통이 트이는, 속도 조절해주면서 숨통이 트이고, 그러면은 시장 금리, 돈을 또 급하게 얻어 조달해야 되는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금리가 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재무부에서는 20년 만에 이제 국채를 조기 상환하는 바이백을 시행한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뭔 얘기냐면 향후에 한 뭐 몇 년 후에 갚아도 될 빚을 미리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어디서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사정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근데 좀 아쉬운 소리 못 하고 있는데, 돈 빌려간 사람이 원래는 몇 년 후에 갚아도 되는데 미리 갚아버리면 내가 숨통이 트이죠. 예, 그러면 이제 돈을 당장 어디서 융통 안 해도 되니까 또 이자가 또 내려가게 되는, 이자 비용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금리 안정화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그래서 2년물 국채 금리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죠. 이건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국제유가 빠졌잖아요. 국제유가 내려가게 되면 유가가 이제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자극한다라는 우려도 또 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단 금리를 좀 안정시켜주는, 예,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차트긴 합니다만은, 이게 여름 지나가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자체가 진정될 거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고 계신 표 중에 검은색 선은 이제 신규 렌트 비용, 그러니까 내가 집을 임대 계약할 때, 월세 계약할 때 새로 월세 계약을 맺는 사람들의 비용 얘기하는 건데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녹색 선은 천천히 빠지고 있잖아요. 녹색 선은 뭐냐면 그냥 내 집이에요. 내 집인데 이게 CPI 계산할 때 본인 집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비슷한 설문을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남들한테 집 빌려줄 거라면 얼마씩 받을래?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늦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가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아유, 이거 가스비도 더 내고 보험료도 더 내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쉽게 올라간 걸 내려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렌트비 새로 임대 계약하는 것보다 집주인한테 대상으로 설문을 하면 되게 천천히 내려요. 근데 문제는 이게 비중이 더 높게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서 여름 넘어가면 아마 CPI 자체도 안정될 거다. 이게 CPI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5% 되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좀 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일부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퀄컴 많이 올라가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고 실적 잘 나와서, 반면에 이제 에너지주는
유가 빠지면서 이제 주춤해서 시장의 구도 자체도 성장주 반도체 쪽 뭐 이쪽으로 조금 더 미국에서는 관심을 갖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하고 나서 애플 실적 나왔는데 시간에서 6% 올라가고 있죠. 예상치보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좋아진 건 아닌데 자사주 매입을 1,100억 달러, 예, 뭐 역대 최대 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하죠. 근데 이제 애플이 당장은 반등할 수 있는데 대장주의 위용을 되찾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나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애플의 실적 매출 증감 추이인데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예, 마이너스 성장하는 경우도 좀 빈번하게 나오고 있어서 성장을 바탕으로 본다라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물론 이제 이 AI 관련해서 중대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보긴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거기서 파격적인 게 또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이제 뭐 압도적인 대장주가 되기는 쉽진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요 빅테크주들 이번에 애플이 또 AI 관련해서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자본 지출 늘린다고 하거든요. 이건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 경기가 나빠진다라는 전제라면은 자본 지출을 파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신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애플을 비롯해서 AI 관련된 투자가 늘어나는 거는 그렇게 이제 나쁘진 않다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겠고 우리 증시 뉴스를 보면 이제 밸류업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세제 혜택 같은 게 좀 빠졌다. 그래서 이제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서프라이즈하진 않다라는 분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업에 이제 관심이 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이거 하나 가지고 밸류업이 꺾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쪽에 자금이 집중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또 일부에서는 파월이 안심을 시켜줘서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생겼고 그러면 금리 민감주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치면 테슬라, 카니발, 슈퍼마이크로 이런 종목들이 국채 금리가 빠질 때 올라가는 종목으로 분류를 한대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종목군들이 반응을 하는지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한동안 삼성전자 강세, 하이닉스 주춤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HBM 관련해서 내년도까지 완판됐다, 거의 완판됐다라는 겁니다. 저게 100% 완판이라 소리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또 하이닉스에 힘을 실어줄지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게 또 엇갈려 가기보다 둘이 같이 가는 구도가 시장의 지수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요 업종별 수급을 보면 금융업종은 그 기관들이 하루 매도를 세게 하긴 했는데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좀 매수가 붙고 있고 근데 이제 기관들이 매도로 완전히 바뀌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수장비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이게 운수장비 자동차하고 조선이 운수장비거든요.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화학은 석유화학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것들이 다 화학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좀 업종 종목 스타일별로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화학 부류로 좀 어느 쪽 화장품이냐 석유화학이냐 이런 것들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좀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열심히 사 모았던 종목군들인데 최근에는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좀 정돈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제약은 은근히 기관이 열심히 사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업종별 수급을 한 달치 정도 여러분들이 펼쳐놓고 보면은 약간 좀 특성이 잡혀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가 여기서 변화가 되는지 아니면 요 그대로 이제 매수했던 종목들이 강세로 가는지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채금리 달러 인덱스 빠지는 점 이게 이제 그 연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수급에 바로 반응하기 쉽지는 않을 텐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급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밸류업 재료가 좀 약해서 이게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수급 블랙홀 현상이 좀 완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어느 종목이 반응할 수 있는 힘이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시장을 좀 리드해 나가는지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리드하는 종목이 없으면 기술적 반등 이상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삼성전자가 패턴이 깨지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7% 빠지고 나서 3주 내리 빠진 적은 없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7% 급락하고 2주 정도 지난 주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는데 일단 이번 주에 이런 패턴이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주봉에서도 중요한 20주선은 버텨내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뭐 삼성전자가 여기서 V자로 올라간다는 취지는 아니고 시장이 도장 깨기식으로 좀 안 좋은 징크스 자꾸 깨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4월이 올라갈 확률이 높은 달인데 빠졌잖아요. 근데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도장 깨게 하면 뭔가 좀 의심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정도 상황이 아닌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녹음 파일 한 15분짜리 해놓은 게 다 못 쓰게 돼가지고 아침 상황하고 또 바뀐 게 있어서 어쨌든 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업로드가 정상으로 됐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